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세기 메가트렌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에는 이제 제 소개하고 차례로서 이제 들어가는 말하고 경제 대이동까지만 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인구 대변화 얘기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서론, 대전 유스리의 설립에 관해서 얘기했고, 인생의 가을 어디쯤 있습니까? 이런 얘기 했었고, 100세 시대 인생 설계가 30년씩 3풀30 플러스 10년 이렇게 됐었고, 행복한 인생 설계 인생 5개 메가트렌드 끝나고 할 얘기고, 황혼의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하면 준비가 가능하겠는가, 노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지혜로운 노인 역대상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썼다, 그 말씀했었고요. 20세기 문맹자의 정의에 대해서 했었고, 메가트렌드 변화 키워드를 얘기했었는데, 여성 시대다, 문화의 시대다, 감성의 시대다, 영성의 시대다, 노인의 시대, 아시안의 시대. 이 문화, 이번 헬로윈 사건 나듯이 문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대두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문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영성, 감성적인 면에서 우리 쪽에서, 보수 쪽에서 보면 그 감성에 대해서 잘 이용을 잘 못하고 감성적인데 둔합니다. 기독교는 원래 좌뇌 사상이에요. 이성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북구라파는 좌뇌 사상이거든요. 근데 감성주의자들은 우뇌 사상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호소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 말씀드렸었고, 아시안의 시대에서 유럽이 몰락을 하고 아시아 시대, 특히 중국이 벌써 G2로 성장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 속도가 과거 2만 년의 변화 속도가 금세기 21세기 100년 동안의 변화 속도가 같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하이 컨셉 시대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에 대해서 마음의 공감을 끌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도하는 데도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전도할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지 전도가 돼요. 이론만 알아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있고, 자본주의 4.0 시대, 경제가 중국으로 대이동한다는 얘기 했었고, 중국이 큰 나라라는 얘기 했었죠. 앞으로 2050년, 2025년, 2050년 되면 이제 어떤 나라들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인가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보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영국, 독일, 나이지리아, 프랑스, 한국, 터키, 베트남, 캐나다, 필리핀, 이탈리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서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도 두각을 나타내지만, 두드러진 것은 이슬람 국가들이 발군의 경제 발전을 해서 이제 선진국으로 대두된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가 지금 보더라도 인구가 폭증하는 나라는 이슬람권밖에 없어요. 이슬람권 늘고, 또 사우디 같은데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석유 팔아서 부자 되니까 나라를 개발해서 선진국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큰 주목받는 나라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해서, 2002년도 세계 GDP 지도가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생겼었는데 2015년에 이렇게 됐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가 더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다. 이 그림이 참, 돈자루 지도인데, 이게 2002년도와 2015년도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게 밑에 있는 건 땅별비 지도입니다. 이게 미국과 유럽을 합치는 것이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에 버금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세계 각국의 중산층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가 아시아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계속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서 사업에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기회의 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업이 지금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 철수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아시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시아로 계속 가고 있고, 아시아 사람들이 계속 부자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21세기 후반부에는 아프리카가 부자가 된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프리카 하신다고 그러는데, 세 번째, 인구 대변화인데, 1982년도에 타임지 표지였습니다. 82년도 태어난 아이들은 100살까지 살 거다라는 게 표지였어요. 근데
2015년에 표지에 뭐라고 하냐면 2015년에 태어나던 142세로 살 것이다. 142세. 그러면 수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대까지 산다. 그렇게. 그러면 수명이 200년, 300년 되면은 우리 말하면 조선시대 우리 20대도 10대도 할아버지가 같이 살아야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안 죽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0년 세계 한국 인구, 왼쪽에 있는 것이 세계 인구 구조고 오른쪽 것이 한국 인구 구조인데 세계 인구 구조는 그래도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 인구 구조는 이제 종형을 거꾸로 유지하고 있죠. 항아리형 유지하고 있죠. 근데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한국 인구 구조는 역삼각형이다. 역삼각형. 불안해 보이죠? 불안하죠? 요 여자가 더 많은 이유는 80세 이상인데 여자가 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인들이 더 많아지죠. 역삼각형인데 지금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이런 시대가 오면 결국은 나라가 쇠퇴하는 겁니다. 나라가 쇠퇴하는데 결국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계속 이제 인력 수입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구 구조가 이제 이렇게 2020년도 경에서 5,100만, 200만을 정점으로 해서 전체 인구가 다 줄어요. 사실은 노인이 늘다가 노인도 결국 줄고 중간 인구도 줄고 유소년 인구도 줄고 다 줄어가는데 2050년쯤 되면은 이제 3,500, 3,800만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러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50년 이상 되면 벌써 40%가 넘어간다. 40%가 이건 좀 어떤 통계치에 따라서 조금씩 높낮이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혼자 사는 가족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 오게 되면 지방이 어떻게 소멸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색깔이 진한 지역이 빨리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에요. 전라도, 강원도, 전북, 경북,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다 줄어들어서 인구가 줄었는데 어느 정도 주냐? 경상북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경상북도에는 일개 면의 인구가 800명에서 1200명 되는 그런 데도 1000명 안팎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면 따뇨하면 10,000명은 됐었어요. 그 뭐 이렇게 했는데 1000명 안팎이 면 따뇨 인구로 노인들만 사는 거예요. 근데 1년에 군에서 보면 일개 면 인구가 준 1000명이 준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군에서 볼 땐 일개 면이 줄고 도 입장에서 보면 일개 군이 주는 거예요. 인구가 그렇게 줄어요. 주는데 이 색깔을 더 진하게 하면 이 빨간 데가 더 빨리 주는데. 그러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 문 닫는다.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벚꽃이 밑에서 펴 올라오잖아요. 지방대학부터 먼저 죽어. 학교가 비니까. 그저께 대학 관계자가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 명 정도 남는데요. 근데 31만 명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7만 명, 16만 명밖에 학생이 갈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채우나 그랬더니 그만큼 외국 유학생들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면 시쳇말로 지금 대학교의 절반 이상은 문을 빨리 닫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대학의 문을 닫아야 돼요. 지금 실제 지방대학들 몇 개 문 닫았는데 뭐 강원도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뭐 충청도에도 있고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대학 지역을 가보면 완전 폐허가 돼 있어요. 그거를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사서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대학 폐교하면 시설이 너무 커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가 와 있냐?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이주 배경 귀화한 내국인이 있고 귀화한 사람이 있고 내국 이민자 2세가 있고 또 외국인이 있고 이제 저기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현재 지금 230만 명, 250만 명 가까이 와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300만 명, 400만까지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 축산업 하는 사람, 고기 배 잡는 사람이 외국인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다 보면 제가 안산을 몇 번을 가봤는데 다문화 선교 때문에 안산을 가봤는데 버스 승강장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외국인들만 서 있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서 있는데 거기 서 있기가 조금 쭈삣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여자들이 밤에 그런데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10%가 넘거든요, 외국인 비율이. 근데 어떤 특정한 지역구는 낮에도 프랑스 백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거기는 그 사람들 세계예요. 우리도 그런 세계가 옵니다.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벌써 각 나라별로 조폭이 생겼어요. 조직 폭력배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또 마약을 판매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다 마약 판매도 해요. 태국 애들,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러 군데서 와서 마약, 한국에 지금 요새 마약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마약을 많이 공급하는 공급책들이 걔들 거기서 돈 벌어가려고, 돈 버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전체 인구, 전체 외국인 중에서 경기도에 제일 많아요, 사실은. 경기도 저 공단 쪽에 많으니까 그쪽에 많고, 72만. 경남, 경북인데, 우리 충남 이쪽은, 전북 이쪽은 적은 편이에요. 농업지역은 적고 공업지역이 많은 편이죠. 이렇게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근데 동남아시아도 사실은 늙어가고 있어요. 특히 태국 같은 나라는 벌써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인구 비율이, 이제 노인 비율이 18%가 되고, 베트남 같은데 이제 필리핀 이런 데는 아직 젊은데, 이슬람 국가들은 아직도 창창합니다. 계속 나니까. 근데 유교 국가인 중국도 늙어가고 있고, 일본 늙어가고 있고, 한국 늙어가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어요. 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 출산율이 어디가 제일 높으냐면 서아프리카가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아직도 출산율이 뭐 5명씩 낳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0.78로 떨어졌는데, 0.78 한 명도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아랍 국가, 결국은 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이 세계 인구를 주름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 바뀌는 대한민국, 감소 시작해서 대학 신입생을 못 뽑고 혈액이 부족한 생활이 되고,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가 벌써 내년부터는 마이너스로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학생들 때문에 교사들 안 뽑는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하고 있죠. 우리 뽑아달라. 왜냐하면 난 초등학교 교사를 교육대학 출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일반 대학에도 교육대학이 있어요. 교육학과가. 이화여대나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 졸업생들이 수천 명이에요. 근데 걔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초등학생 교사가 내년부터 안 뽑는답니다. 네. 합계 출산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고, 사망자는 이제 사망자가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 감소가 이제 전남, 강원, 이렇게 쭉 해서 도미노, 대전,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수도권이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다. 가족 구성은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4인 가구 쪽이라는 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학생 수 변화가 어떻게 줄어든다는 얘기 했으니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었다가 어떤 때 조금 더 태어나고 덜 태어나고 하는데, 결국 대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학교가 어려워졌다. 대입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2011년 세계 인구 지도입니다, 이게. 인구 지도를 보면 유럽은 사실 아프리카에 반도 안 되죠. 아시아, 이제 중국, 이게 중국이고, 이게 인도고, 여기 이제 한국이고, 여기 이제 대만 같은, 필리핀. 이렇게 보면 아시아가 인구가 뭐 전 세계 인구에 훨씬 많죠. 지금 77억, 80억 가까이 되는데, 아시아 인구가 45억이니까 뭐 40억 훨씬 넘으니까 반 이상이 아시아 인구죠. 이게 이제 1960년도, 위에 것이 1960년도 인구 지도예요. 이때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이렇게 많았죠? 근데 2050년 되면 아래 지도로 바뀌는데 유럽이 이렇게 쪼그락바지 되는 거예요. 유럽의 인구가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인구 지도. 아까는 돈자로 지도였는데 이번에 인구 지도야. 인구가 보면 2050년 되면 미국도 줄어들고 유럽은 팍 줄어들고 아프리카가 확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유럽은 중동과 아프리카가 접수한다. 그렇죠? 지금 유럽에서도 독일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방 심리 안에 독일 백인 아이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애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고 피난민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번에 영국에서 인도계 유색인이 총리가 됐잖아요. 결국은 이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을 접수해서 그 나라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 국가별 코로나 속도는 한국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고속 열차를 타고서 빨리 가고 있다. 다음에 교육이 변화인데, 교육이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는 대학 하나를 졸업하면 평생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하나 졸업해서 평생 먹고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배운 게 쓰레기 돼가지고 다 버려버려야 되니까 새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 평생 공부 시대에 돼. 평생 학습 시대야. 우리 여기 박사님 계시는데 박사님들 평생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 친구들 중에 카이스트 교수가 있는데 전자과학과 출신 교수들은 걔도 이제 은퇴했는데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토목과 나온 친구 보고 네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토목과도 지금 공부해야 되겠죠? 기술이 바뀌니까. 이런 시대가 바뀌어서 장수 시대는 능력 사회고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평생 교육 시대고 오픈 강의다. 오픈 강의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평생 교육이랑 이해하실 거고 외국어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왜 한동안 유행했던 거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에 나오는 그 부자 아빠 경제 교육인데 우리는 젊어서 근면성실하게 월급쟁이가 최고라고 그랬어요. 근면성실한 개미형이 최고다. 배짱이는 나쁘다. 근면성실하게 이제 월급쟁이가 최고인 줄 알고 월급쟁이만 수십 년 하고 났더니 지금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자영업자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결국은 자본가가 되라는 거예요. 돈 벌게, 남이 돈 벌게 하고 나는 내일 하라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가난한 아빠는 평생 월급쟁이 하라. 평생 월급쟁이는 평생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무크 시대,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는 시대인데 지금 이런 코세라라든가 이런 데서 전 세계 아이비리그 대학, 유명한 대학에서 유명한 학과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50만 내면 그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듣고 거기서 레포트 내면 수료증을 줘. 그럼 누가 가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인도 아이들이 저 공부를 해요. 인도 애들이 영어가 되니까 앞으로는 지금 여기서도 외국어로도 하거든요. 이거를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 애들이 수백만 명이 저걸 듣는 거예요. 저걸 듣고 취업할 때 나는 하버드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었습니다. 수료증을 제출하고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나 실력 테스트를 면접을 해주세요. 그냥 미국이나 일본, 한국이 세계에서 등록금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이 가는 대학이 무크 대학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도 이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박윤환 전도사 왔으면 여기 지금 IM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국제학교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하다가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방송통신대를 졸업했거든요. 그 당시에 70년대에 그때 방송통신대를 했는데 그때 온라인 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그 첨단 학교였었어요. 그때가. 근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보편화된 거예요. 이제 한국도 있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애들이 인도 애들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구글이나 MS사를 들어가면 진짜 축구 선수가 메이저리그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걸 못 들어간 애들 뭐 하냐면 인도에 있는 IT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IT 회사 자회사 노릇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오다 준 대로 코딩 작업해가지고 아침까지 미국 본사에 있는 연구원한테 레포트 하는 거거든요. 그 일 때문에 인도 애들이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그 나라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엄청 어려운 나라인데, 그래서 IT 강국이 되고, 영어 때문에. IT 강국이 돼서 이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다. 비싼 갈 필요 없다. 무료 온라인 강좌가 하고 있는데, 동등한 교육 권리, 수입 품질의 향상, 교육비 경감, 이런 효과 때문에 한다. 경영, 수학, 경제, 과학, 정보통신, 예술, 인문학 다 하고 있는데, 미국 명문대 온라인 특징인데, 코세라,
에드엑스, 뭐 유다시티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게 뭐 수백만 명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돈 없어도 대학 등록금 안 내고 간다. 졸업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능력이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있는 게 컴퓨터공학 과정에 뭐 900만 명이 듣고 있고 인문학 380만 명, 경영학, 경영 이렇게 뭐 학생들이 어마무시하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크가 이제 그런 건데 우리나라 K무크라고 있어요. K무크. 한국에도 무크 대학이 생겼어요. 이 대학들이 다 유명한 대학들 다 있어요. 여기는 과목을 다 오픈하자 했는데 거기도 오픈한 과목들이 있어요. 유명한 중요한 과목들은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대학 들어가야 되나? 아니요. 이거 들으면 돼요. 공부할 거 무궁무진해요. 뭐 방송통신대학 들어가는 것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과목만 들어도 돼. 필요한 과목만. 이랬어요. 옛날에는 인성형, 개미, 근면 성실이 최고라고 했어. 말하자면 옛날처럼 대량 생산 시대에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기계 부속처럼 자기 역할만 계속하면 됐어요. 이러려면 끈기 있게 인성 있게 했어야 되거든요. 근면성실하게.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배짱형이 뭐냐면 창조형이에요. 배짱이는 나쁘다고 우리 배웠는데 지금 BTS 같은 배짱이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와. 문화 창조형. 거미형, 종합형, 네트워크형. 지금 과학자들 여기 박사님들 계시는데 혼자 연구 못 하잖아요. 네트워크에서 협업하고 융합해야 된다고. 과학, 화공, 뭐 전기, 뭐 이렇게 여러 개 융합해서 하잖아요. 융합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거미형이 좋다. 제가 카톡 친구가 5,000명이 되죠. 5,000명이 넘죠. 하루에 카톡 오는 카톡 수가 1,000카톡, 2,000카톡 들어와요. 근데 다는 못 보죠. 다 못 보는데 네트워크형이야. 네트워크형. 근데 배짱형. 근데 개미형도 필요하고 배짱형도 필요하고 거미형도 필요한데 각자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대로 키워줘야 되는데 우린 옛날에는 다 거미형이든 배짱형이든 다 개미형으로 키웠어요. 개미형이 옳다. 끈질기게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특성대로 키우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이 왜 필요한가? 비전이 젊은 사람한테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어도 필요하다. 비전이 뭐냐? 나침판이다. 배가 부산항에서 떴는데 어디 가겠다는 방향을 안 세워놓으면 오륙도 아파서 계속 도는 거예요. 어디 가겠다고 목표를 세워야 일단 배가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선교사님 지금 수단을 가신다고 그랬죠? 수단을 가겠다고 했으니까 수단에 대해서 기도하고 수단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아프리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비전이 없으면 그냥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도요 세월은 가요. 나이는 먹어요. 5년 10년 흘러가요. 근데 하고 시간 지나고 나서 후회돼요. 내가 뭐 했지? 뭐 하다가 시간만 갔네? 뭐 하다 나이 먹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죽기 전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한비아 유명한 여행가 있죠? 한비아가 뭐라고 했냐면 가슴 찌는 일이 비전이다. 그 얘기만 하면 그 생각만 나면 나 가슴이 뛴다.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 최 목사님은 맨날 저 필리핀 가서 말씀 증거하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경험할 때 가슴이 뛴다고 그랬었어요.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죽어도 좋은 일, 행복한 일,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비전으로, 미션으로 삼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넘어가고 하버드 대학 나오면 다 출세하는가? 성공하는가? 네? 27%는 가난하게 산대요. 가난하게 살라고 하버드 대학 갔나요? 3%가 세계적 지도층이 되고 그러니까 상위층만 하버드에서 상위층만 성공하는 거예요. 하버드라고 다 성공하네. 제 친구들 중에 대전고등학교 나온 애들 많이 있는데 대전고등학교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대학 간 애들 있지만 대전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어떻게 된 애들은 다 지금 그냥 그럭저럭 그냥 뭐 세차장도 하고 별것 운전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옛날에 대전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우리
황 박사님 안 그래요? 대전고등학교 힘들었어요. 대전고등학교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청주고등학교 참. 그 옛날 청주선 청고고 대전선 대고죠. 그런데 그랬어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개명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전국에 뭐 저기 고등학교가 1,50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 30등 하는 교회 전국에서 서열 20, 30등 하는 고등학교인데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죠. 직업 선택 10개명 1번 뭐예요? 1번 월급이 적을 쪽으로 가라. 승진기회가 없는 쪽으로 가라. 황무지로 가라. 남이 안 가는 데로 가라. 장래성 없는 데로 가라. 가장자리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주대가 있는 데로 가라. 말하자면 레드오션 가지 말고 블루오션 가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그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가장자리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하는 데로 가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블루오션으로 가라. 너만의 창조적인 세계로 가라. 창조적인 생각을 가라? 남이 개척하는 대로 가지 마라.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학교 안에 이걸 붙여놔 있어요. 거창고등학교. 그 기독교 학교인데. 개척해라 가서. 네. 그래서 이 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보직들이 많이 가 있어요. 이 학교 출신들, 한동대 출신들 다 그렇죠? 배워서 남 줘라. 배워서 남 줘라. 네. 남을 위해 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거죠. 창의적 인재가 뭐냐? 엉뚱한 사고 칠 수 있는 배짱, 거쳐오는 상상의 호기심, 불타는 열정, 좌절한 인내심 있어야 온리완을 창조한다. 온리완. 호스트완이 아니라 온리완. 호스트완이 아니라 온리완. 21세기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키워드다. 그 얘기.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박지성이요. 박지성 아버지. 아버지요. 박지성 아버지가 뭐 하던 양반이냐면 고깃간 하던 분이요. 뭐 대단한 직업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박지성이도 축구를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수원 공고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데리고 가 얘를. 딴 데 스카우트 다 돼갔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야는 축구밖에 못하는데 이거 축구 어디 선수로 뽑혀가야 되는데 그래서 감독한테 가서 사정했더니 어딜 보냈냐면 명지대학교 테니스부를 갔어요. 테니스부에 가서 축구부에 자리가 나면 골로 옮겨주기로 하고 명지대 축구부도 못 가고 테니스부를 갔어요 얘가.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고깃간 하면서 아들한테 돈은 못 대주고 고기는 먹인다 내가 고기. 고깃간 했어요. 그래서 박지성이가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축구부로 갔어. 이제 축구부에 빈자리가 생겨서 글로 갔어. 가서 이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그 감독 누구요? 히딩크를 만나서 세계적 스타가 돼가지고 1년에 150억을 버는 적도 있어요. 150억을 버는 적도 있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저기 얘 보고 아들 보고 너 그렇게 해서 축구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얘를 만약에 빗대기를 끌고서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갔더라면 얘가 지금 뭐 됐겠어요? 아무것도 안 됐죠. 근데 축구를 그냥 계속 시켜서 진짜 빛을 봐가지고 이 집이 수원에서 제일 부자 동네 비버리 힐즈라는 동네에 거기 제일 부자 집이래요 이게. 이 아버지 집 사준 거예요 이게. 수십억짜리요. 수십억짜리. 박지성이가 사준 거네. 예, 이게 낮에 찍은 거고 밤에 찍은 거. 밤에가 더 멋있네. 그 집 정원에서 이제 지 아버지하고 찍은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대저택에. 이게 박지성 아버지가 잘한 건 뭐냐면 아들 축구 잘한다고 축구를 시킨 거 그게 잘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온통 위기인가? 제조업도 위기라고 하고 유통도 위기, 서비스 다 위기라고 하고 대학도 위기라고 하는데 돈 어디 갔나? 돈 어디가 있나? 돈은 4차 산업혁명하고 다 붙어 다닌다. 4차 산업혁명 가는 곳에 다 돈이 따라다녀 거기. 그것을 가서 길목 지키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이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에요. 우리 박사님 지금 연구원에서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훌륭한 연구하셔서 돈도 버시지만 꼭 창업하세요 빨리. 빨리 창업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창업하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아멘. 제 조카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저기 시애틀 본사에 근무하는 조카가 있어요. 바로 친조카가 있는데 걔 보고 너 창업해라, 창업 준비해라. 이게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40대 초반인데 그건 40대까지는 거기서 나이가 먹었다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 한국에서는 40대면 나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구글이나 MS사에서는 나이 먹었다고 치질 않는다는 거. 40대 넘어가야 이제 자기들은 창업할 수 있다고, 창업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다닌다. 돈은 어디가 있는가? IT 산업, 스마트 산업, S 산업, AI 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가 봄바람 부는데 이 마사이족이에요. 마사이족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 케냐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죠. 근데 모든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스마트폰은 중계탑이 있어서 중계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인공위성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데서도 스마트폰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말하면 국가 발전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로 말하면 286, 386, 586 펜티엄을 썼는데 걔들은 바로 펜티엄 써버려. 그러니까 생략하고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똑바른 나라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아프리카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기 선교사님 보세요. 예, 아프리카 이런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2차는 전기 발명이고, 이게 전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가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생긴 것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고, 3차는 컴퓨터, 4차는 이제 지식혁명, 지식기반, 인공지능, 뭐 초지능 이런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알파고가 이긴 거 아시죠? 알파고 후에 나온 것이 이거보다 100배의 지능을 가진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는 세상 없어도 저기 프로기사 하랍이라도 이제 컴퓨터를 못 이기는 세상이에요. 이제 알파고를 얘만 단 한 번 이겼어요. 중국의 뭐 유명한 기사들 나랑 붙자 했는데 하나도 못 이겼어요. 근데 그보다 더 센 것이 나왔어. 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스팸 전화가 와요. 사람도 하는데 얘들이. 중국의 아나운서도 이런 인공지능이 와서 아나운서도 하고요. 영국에서는 그것도 보도해 보면 500만 원이나 소액 재판을 인공지능이 한다. 인공지능. 또 건강 진단도 의사의 진단 중에서 이게 인공지능 진단이 더 정확하다.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사람은 오진 않는데 오진율이 낮다 이거예요. 중국에서 스팸 전화 얘들이 다 하고 앉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국가인데 세계에서 그 공장에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세 나라가.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 특히 더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절간에 뭐가 앉아 있어요? 부처상을 우리나라는 아주 화강하면 좋은 돌로 깎죠. 근데 어디서 언제부터 돌로 만들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돌로 만들어 오래 가기 때문에 돌로 만들었겠죠. 또 나무로도 만드는 데도 있고 뭐 금속으로 만드는 데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제 2019년도에 이렇게 만든 이게 1억 2천만 원짜리야. 1억 2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뭐가 더 장점이 있을까 보니까 8만 대장경을 나는 다 외워. 얘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분은 우리가 66권 성경을 다 못 외우잖아요. 8만 대장경을 이 인공지능은 다 머릿속에 있다니까.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절간이 저렇게 변하면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교회는. 요게 24시간 만에 500만 원에 딱 짓는 집이에요. 프린터로. 3D 프린터로. 이거는 3D 프린터로 3층 건물, 4층 건물들이 진다는 거예요. 이런 뭐 24시간 만에 지니까 아까 말한 토목이나 건축 기술자들 할 일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가 있죠. 미국 뉴욕 5번가 1900년 4월 5일 날 자동차가 딱 한 대 있었어요. 한 대 있었는데 가운데 한 대가 자동차가 처음 나왔는데 13년 만에 자동차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 당시에 1900년도에는 뉴욕 거리를 갈 때 마차를 타고 하는 게 폼났어요.
폼나게 가는 게 양반들 말하자면 그때 하이칼라들 또는 부자들은 다 마차 타고 갔어요. 근데 13년 후에는 이런 말하자면 미국의 유명한 차들 뭐예요?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럼 전기차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거고,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뭐 이런 거 생략하고 넘어갈게. 스마트폰은 사라진 것들. 현상소, 필름, 카메라 다 없어졌잖아요. 코닥 회사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전화번호, 백과사전, 신문, 연합장, 편지, 프린터, 팩스, 뭐 통역, 번역기 다 없어졌어요. 은행 점포도 없어져요. ATM기도 없어져요. ATM기가 그것도 자꾸 가져가 버려가지고. 왜냐하면 경조금을 다 이거로 보내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본점마다 ATM기가 산템처럼 쌓이는 거예요, 지금. 조평사도 지금 사양산업이에요. 돈을 안 써. 옛날엔 정액 10만원권 일회용 수표가 있었어요. 5만원권 나와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조표 사업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지금 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거 폰으로 다 결제하고 폰으로 다 하고 하니까 카드로 결제하니까 현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조평사 일거리가 없어. 그래서 조평사 딴 장사에 여권 같은 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카드 얼마 안 되고 금 장사 이런 거예요. 금 같은 거 장사해. 메달 장사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돈이 줄어들었다. 문화가 바뀌죠. 산업이 바뀌니까 옛날 같으면 역전 다방에서 옛날에 선 볼 때 기다렸잖아요. 선 볼 사람 역전 다방에서 기다렸잖아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지금 기다리지 않잖아요. 안동역은 안 가봤어도 대전역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전역 다방에 가보셨잖아요. 누구 만나려면 대전역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바뀌었다. 또 키오스크라고 병원에, 식당에, 커피점에 가면 저거 있어. 저거 찍는데 한참 더듬거려 이제. 이거 저기 메뉴가 어떻게 찍는 건지 어디가 우리는 해보질 않아가지고. 해보지 않아가지고 이걸 못하면 또 촌사람 되는 거예요. 꼰대가 돼버려요. 야, 이게 지금 병원에도 있고 관공서에도 있고 커피점에도 있고 식당에 가도 다 저거로 해놨어. 맞아요. 나이 든 사람은 저거 못하면 또 꼰대라고 그래. 물어봐야 돼. 공부해야 돼. 밖에서 이게 뭐냐. 이게 문맹자야. 문맹자. 사라진 옛 것들, 오라이, 버스, 타자수, 속기사, 펀치키들, 뭐 찹쌀떡 사려 이런 거 다 없어. 무당집은 카페로 변하고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이런 것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백화점 없어진다. 백화점이 일본 같을 때는 한 350개 되는데 250개로 더 이상 줄었어요. 백화점이 자꾸 없어져. 백화점이 줄어. 왜? 온라인 쇼핑하니까 다 없어져. 홈쇼핑 대천. 국경, 환전, 정치, 검찰, 경찰, 노조, 입학시험, 초중고, 대학, 슈퍼마켓 이런 것들 다 없어요.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제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들었는데 지금 안 기독교인들 제사 안 지내. 제 고향 옥천 안남인데 동네 제사 지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동네 전체가 제사 언제 지내니까 한식날 한 번 지낸대. 제사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제사 안 지내. 제사가 없어졌어. 이렇게 없어졌어. 그럼 뭐가 남나? 이런 거 남아, 이런 거. 정치인, 율락녀는 계속 남아있대. 장의사, 이발사, 연예인, 종교 지도자, 범죄자도 계속 있을 것이고, 사탄이 역사를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부상 직종, 유전자, 라이프 디자인, 저 같은 라이프 디자이너, 이제 인생 설계 상담하는 사람, 전염병, 홍수 처리, 뭐, 동물 가디언,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수소연료 매니저, 우주 관광. 산업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데, 10T, 10가지 테크놀로지. 우리 박사님. 여기 다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적인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만 갖고서도 산업이 되고 기술이 되지만 이게 융합해야 돼, 융합해야 돼. 융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사회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 친환경, 웰빙, 안전 중요하죠? 안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안전, 생명, 인구학, 노인복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미래학, 스마트 맵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명해지고 사회적 측면에서 유망한 것, 특히 여기 NGO 전문가, 시민운동, NGO 시민운동 이것이 미래 트렌드예요.
근데 우리 말하자면 교회나 우파 지도자들이 이런 걸 잘 못하죠. 이런 걸 잘 못하고 생각을 못하니까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쪽에서 개척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자녀들 이런 쪽에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죠. 메가트렌드, 고령화, 단순화, 개성화, 글로벌화, 디지털화, 안심, 환경, 윤리, 도시화, 아시아로 기회이동, 신뢰자본 이런 얘기 중복되는 거니까 생략을 하는데 융합화 사례. 한국에는 원천 기술은 없는데 어떻게 융합 기술을 먹고 사냐. 우리나라 한국에는 비빔밥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비빔밥이라는 게 다른 나라는 없고 한국만 있대요. 그런 음식이. 이질적인 거 한 5가지, 많으면 10가지를 갖다 싹 비벼. 비비면 양질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비빌 줄 모르고 섞더라고, 섞어. 옛날엔 숟가락으로 비볐거든요? 지금 젓가락으로 섞어. 착착 비벼야 되는데 섞어 놓으면 그건 섞은 밥이지 비빔밥이 아니요. 그 차이가.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젊은 애들 보면 다 젓가락으로 휘져서. 옛날엔 휘젓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비볐죠. 그래서 비빔밥인데, 취향인데 비빔밥 문화가 이질적인 요소들을 동질화시키면 양질품이 나온다. 이게 과학의 융합 기술의 표본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잘 만든다. 찜질방도 이게 동양 온돌에다 서양 사우나를 결합시킨 거라 찜질방 수입 수출하고 미국에서 수출했더라고요. 중동에도 가져가고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좋아해요. 생체, 의과학 기술, BT, IT, NT, CT 이런 걸 전부 다 얼마만큼 결합. 아까 인재 중에서 거미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미형, 네트워크형. 그런 사람들이 같이 조인을 해야 팀을 잘 이루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한류 비보이들, 브레이크 댄스와 타악기 리듬, 농악 이런 것들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전자정부 우리가 행정과 IT가 결합된 거고 말이야. 이렇게 융합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앞으로 유명한 산업들이 기후에너지, 건강, 의료, 보건, 복지, 시니어 관련, 교육 관련, 3D 프린팅, 크라우드 펀딩, 사물 인터넷, 지능형 인터넷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국 교회 잔치는 끝났다. 최인식 박사라고 목사님이면서 미래학 박사예요. 그분이면서 100년 만에 벼랑 끝에서 한국 교회 신도수가 이제 400만으로 준다. 다가올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진원지를 살펴봐라. 초대교만 살아남을 것인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셋강이 마르면 본강이 마른다. 시골 교회가 다 죽으면 도시 교회가 죽는다. 시골에서 신앙생활에서 도시로 다 이사가, 애들 다 학교 가다 이사가 버려서 교회, 시골은 노인들만 남았는데 노인들이 없어지면 그나마도 없어지는 거거든. 변두리 작은 교회들에서 말하자면 애들 키워놓으면 애들이 그 도시에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 큰 교회는 오래 살 거냐? 큰 교회도 마른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똑같잖아요. 셋강이 마르면 본강이 마르듯이 개척교회가 죽으면 큰 교회도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목택의 생태계 교란이 위기를 가속화하고 씨를 뿌리지 않았다. 둔감해졌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 대출금이 수조 원씩이었는데 이자가 몇 수천억씩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코로나 전에 1년에 평균 한 200개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경매 나와, 경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금리가 지금 배 이상 뛰거든요. 배 이상 뛰거든요, 지금요. 아마 내년쯤에서 아파트고, 건물이고, 교회고, 경매가 쏟아질 겁니다. 쏟아질 거예요. 연체율 늘어나고, 경매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헌금이 줄고, 이제 교회, 우리 박희선 전사님 하듯이 주일학교가 없어졌으니까. 주일학교가 중고등부 올라가고 중고등부가 청년부 올라가고 청년부가 장년부가 됐는데 밑둥이 끊어졌어요. 밑둥이 끊어져. 그런 시대다. 진짜 심각한 시대인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1970년대 빌레그람 목사 여의도 120만 집회할 때 이렇게 모였어, 사람들이. 지금 모이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인도 가서 30만 집회를 했어요. 30만 집회했어.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면 현대 기독교 경쟁자가 누구냐? 롯데제과의 경쟁자는 오리온제과냐? 옛날엔 그랬어요. 오리온제과 과자 사 먹을까? 롯데제과 사 먹을까? 과자 종류를 골랐을 땐 그게 맞았어. 근데 지금은 제과점의 경쟁자가 삼성전자예요. 왜? 애들이 용돈 받았다가 이 과자 저 과자 안 사 먹고 스마트폰 사버려.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면 기독교의 경쟁자는 불교나 이슬람이 아니고 문화다. 맞습니다. 문화 사역자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문화에 강한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만화가도 만들고 영화 배우도 돼야 되고 가수도 돼야 되고 탤런트도 되고 영화 감독도 돼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만들지. 사탄 문화는 얼마나 범람을 사탄 만화, 사탄 영화, 사탄 문화는 그냥 지금 뭐 퀴어 축제니 무슨 헬로윈 데이니 이런 문화들은 차고 넘치는데 거기 돈이 다 끓으니까 기독교 문화는 어디 갔냐? 뭐 하고 있었는가? 큰 교회에서, 교회들에서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아동들한테 다 문화에 뺏겼다. 경쟁자가. 문화 체력이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 대중음악, 게임, 3S 뭔지 아세요? 스포츠, 섹스, 뭐 이런 스크린 이런 거. 섹스. 한류 성숙지도인데 중국, 일본, 뭐 중앙아시아, 이란 뭐 이런데 아프리카 이게 컴퓨터가 아니면 스마트폰이 아니면 이렇게 퍼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애들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실론 같은 나라도 있는데 실론에서도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를 한번 틀어준 것이 우리 외교관들이 가서 30년 외교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란에서는 대장금을 3번 틀었어요. 공영방송에서. 시청률이 80%가 넘었어. 우리나라에서는 50% 넘은 것이 역사에 3번밖에 없었대요. 역사적으로. 50%가 넘으면은 완전 시장이 철시한 거죠. 철시하고 아무것도 안 다녀. 개미도 안 다녀. 근데 80%가 시청률이라면 그 나라 국민들 뭐 하고 있을까요? 전부 다. 그거 보고 있었죠. 그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왜 이렇게 관심 있나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화가 유사점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극에는 이게 장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게 지들 문화가 같다는 거예요. 지들 여자들 뭐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 차도로도 있고 히잡도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친밀감을 얻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앙아시아 이런데 뭐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아프리카 여기 수단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 이런데도 한류 문화에 대해서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 언어, 한국 노래, 문화를 알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실 때 이런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거 좀 가져가야지. 애들 접점이 되고 애들을 불러오는데 말하자면 유인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 보면 수억씩 이제 우리나라 뭐 싸이라든가 BTS가 뭐 노래 하나 음반 하나 발표하면 수억씩 뭐 수십억씩 막 뒤다 보죠. 나라별로 선호하는 가수가 다 탤런트 다른데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가 누구냐니까 이루래. 이루가 누군지 아세요? 이루. 목사님 모르시죠? 이루 아는 분. 저 전도사. 태진아 아들. 젊은 전도사님만 알아. 태진아 아들이. 저도 이루가 누군지 몰랐어요. 태진아 아들이 이루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루가 국빈급 대우를 받아요.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들은 이루를 모델로 쓰는 거예요. 모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글로벌화 세계화 이렇게 다문화 시대인데 아시아가 이제 미국, 유럽을 이기는 시대가 되고 한류 열풍이 이렇게 됐는데 K-팝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K-산업, 뭐 K-테크노, K 뭐 만화, 뭐 영화 뭐 다 있는데 K-미션을 왜 없나? 아까 말한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K-미션을 했던 분들이에요. 한국의 기독교가 이 한류를 타고서 같이 나가야 된다. 우리 선교사님. 이해되시죠? 왜?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옛날 미국 바라보던 거 똑같아. 왜? 한국이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잘 살았나? 어떻게 기독교가 됐나?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호기심이 있고, 또 한국은 자기들 침략한 나라도 아니고 침략할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 산업이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세종 학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한국